이 책의 제일 앞에 부분에 좀 할 얘기가 있어서 먼저 하고 좀 얘기 시작을 해볼게. 거기 감사와 응원의 인사라고 되는 부분 한번 봐봐. 제일 앞쪽에 감사와 응원의 인사. 거기 찾았어? 책 제일 앞쪽에 그 가운데쯤에 보면 이런 말 있지. 그 시험이 평이할 경우 12문제, 난도가 높을 경우 10문제가 합격 커트라인이다. 근데 80분 안에 다 풀고 답안 작성까지 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는 얘기야. 15문제. 그래서 거기 난 다 줄치면서 표시해놨거든.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와 풀기 어려운 문제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 좀 잘 기억을 해줘. 그러니까 내가 알아봤을 때도 작년에 11문제 정도가 커트라인이었었거든. 근데 이제 가천대가 그런 건데, 가천대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학교들도 이제 비슷한 형식을 써. 근데 이제 문제가 개수가 좀 다르고 비율이 좀 다를 뿐이지 국어 수학이 이 형식이 거의 유지가 되거든. 그러니까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 이제 각각의 학교에 맞춰서 이제 그 문제 개수 정도 조절하는 형태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어.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보면 채점 기준을 꼼꼼히 분석하고 답안 작성 전략을 세우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좀 정리해 놓으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넘어가서 다른 선생님 얘기 봐보면 출제 경향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 있지. 그 두 번째 단락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있는데, 고난도 문항의 출제, 시각 자료 및 수리적 요소 반영 확대, 답안 조건을 좀 더 세분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빈칸이 아니라 이제 박스 쳐져 있고 이렇게 있잖아. EBS 교재 및 평가원 모의고사의 최신 출제 경향성을 분석 반영해서 학습 방향을 제시한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수특수 안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야. 수특수 안에서만 나오지 않고 최근 평가원 기출 있지. 최근 평가원 기출에 있는 지문이나 뭐 화작 같은 문제에서 나왔던 지문들도 그대로 나오거든. 나오니까 평가원 기출도 좀 잘 봐놔야 돼. 그래서 그것까지 잘 봐놓고, 특히 왜 틀렸는지, 지문에 어느 곳에 답의 근거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자. 이런 것들 좀 보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본적인 틀을 봐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바로 1회로 가볼게. 1회로. 근데 너희한테 이제 뭐 국어까지 같이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는, 이제 약술론술학원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혼자서 내용 정리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할 텐데, 여기가 근본적으로 이 차이를 생각을 해야 돼. 수능에 나오는 국어랑 이 약술에 나오는 국어가 내가 어떻게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수능에는 지문이 하나가 나오면 이걸 딸려서 최소한 3문제에서 5문제, 많게 6문제 정도까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골고루 이것저것 다 묻거든?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묻고,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에 대해서도 묻고,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해서도 묻고, 그리고 더 고난도 사고를 하는 추론 문제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약술은 일단 이 지문이, 특히 독서 부분이 있지. 독서 부분은 같은 지문이라 하더라도 좀 요약을 시켜줘. 이게 잘라놓기도 하고 약간 요약을 시키는데, 여기에서 한 문제? 정말 어쩌다 2문제.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제 평소에 국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는데, 대체로는 뭐 지문 먼저 읽고 문제 푸느냐, 문제 먼저 보고 지문 읽느냐, 뭐 이런 것들은 학생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문제 전체적으로 스캔은 해보잖아. 간단하게. 이런 거 나왔네 하면서 이제 지문을 읽는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약술은 내가 반드시 권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 수능은 뭘 먼저 하느냐 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 근데 약술은 꼭 문제 먼저 봐야 돼. 문제 먼저 보는데 특히 이 보기를 좀 잘 봐놔야 돼.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이 문제에 있는 지문을 전체를 다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그 내용을 열심히 읽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가버리면 이거 하다가 이미 30분, 40분 지나고 수학은 다 풀 시간도 없어진다고. 그렇게 되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하고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약술 논술에서의 국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야 된다. 이 보기에서 나오고 있는 관점이나 묻는 거에 집중을 해서 가서 살펴봐야 된다. 그치?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어. 그리고 애초에 여기 있는 지문 내용은 어느 정도 거의 90% 이상은 머릿속에 있어야 돼.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보기에서 이거 묻고 있네 하면서 가서 바로 살펴보는 상태로 가야지. 오늘 뭐 열심히 한번 읽어보자. 이거는 그냥 아예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라고 봐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해봐. 이제까지 내신 점수를 어떻게 만들어 왔든 수능을 어떻게 공부해왔든 상관없이 약술은 진짜로 제일 정직한 시험이라고 나는 생각도 들거든. 뭐가 정직하냐면 공부한 만큼 진짜 할 수 있어. 공부한 만큼 할 수 있고, 이제까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불성실했건 뭐였건 상관없이 이거는 무조건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약술론술 보는 학교에서 너희한테 어떤 고난도 사고력이나 아니면 뭘 엄청나게 준비하라가 아니라 그냥 성실하게 준비해왔는지야. 그 범위를 다 알려주잖아.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알려준 거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어. 이제 아직 거의 안 했었다 하더라도 희망을 갖고 해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추석 때 특강을 좀 준비를 한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생각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 여기 첫 번째 지문부터 한번 가보자. 첫 번째 지문에 보는데 내가 그 국어에서 해줄 거는 어떤 지문에 대한 요약 같은 건 이미 좀 했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지문 요약하고 뭔가 왜 이렇게 글이 됐는지 뭐 구조를 설명해 주거나 뭐 내용을 이해시켜 주는 것보다는 문제 접근을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약간 실용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해줄게. 그런 공부는 어느 정도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걸 보고 풀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줄 테니까 그걸 한번 봐봐. 기본적으로 문제를 먼저 읽어보자 했지. 문제로 바로 가보자. 이거는 지금 토론 문제인 건데, 문제로 가보면 그 말이 중요해. 제시문에서 찾아라고 되지. 제시문에서 찾아. 그치? 그리고 어절이란 표현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그 띄어쓰기 한 부분마다 다 한 덩어리를 어절이라고 보지? 그 어절을 이제 찾으라고 얘기를 한 건데, 1번 인식의 변화. 그치? 여기다 한번 써볼까? 이 변화야,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도 보면은 실현된 경우의 변화. 주장이 실현된 경우의 변화. 그치? 근데 나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읽어봤거든? 일단 인식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시기별에 대한 얘기일 가능성이 높아. 그치? 그럼 이거에 대한 단서가 있는지를 바로 찾아보면 찬성일에 과거에는 이라는 말이랑 오늘날에는 말은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바로 체크해서 과거에는 이랑 있습니다를 썼으면 됐던 거라고. 그치? 그거를 이제 바로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주장이 실현된 경우의 변화인데, 주장이 실현된 경우의 변화? 근데 이거 지금 찬성이야, 반대야? 보자마자 바로 파악했어? 찬성 쪽에 대한 얘기야, 반대 쪽에 대한 얘기야? 이게 찬성 쪽에 대한 얘기야. 그치? 왜냐면은 애초에 제일 위에 있는 주장을 봐야 되거든? 사회자의 주장은 감정을 지닌 인공지능의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가 주장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주장이 실현된 경우에 변한 거니까 찬성 쪽이 안전 관련해서 제시한 설득력이 있는 부분을 찾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그거를 정확하게 읽으면서 풀 줄 알아야 되는 게 관건이다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난 이거 조금 답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대로 풀었어? 마지막으로는 맞는데 난 봅니다에서 끝나야 될 것 같아. 답에는 바입니다로 돼 있거든. 근데 이 문장, 여기 해당하는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서 순서대로 쓰시라고 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했으면은 나는 그냥 봅니다에서 끊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문제 읽다 보면 내가 이따 얘기해 줄 건데, 문장이 아니라 부분이라고 되는 게 있어. 해당되는 부분. 그렇게 됐으면 어절을 연장시킬 수 있거든. 근데 여기는 문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봅니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그치? 괜찮지? 그렇게? 이의제기 없지? 이 선생님한테 물어본 건 아닌데 내 생각은 또 확실하게 봅니다일 것 같아. 그래서 바꿉니다 빼고 봅니다로, 이렇게 바입니다 빼고 봅니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에서 행동 영역에 대해서 정리해온 건 이런 내용이었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어떤 이제 대립적인 구도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있던 건데, 토론에서 보기 내용을 기준으로 읽고,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정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파악한 거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중요한 게 없었다.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반대 2, 찬성 1, 반대 2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흐름을 다 읽으면서 정리하려고 할 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보라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먼저 보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게 약술론술은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2번 문제로 가보자. 2번 문제. 2번 문제 보면은 결국에 이제 이것도 역시 똑같아. 보자마자 이 지문이네? 식품 첨가물 관련한 지문이네? 이거 봤던 내용이네? 하고 나서 바로 보기로 내려가 보는 거야. 그치? 보기에서 봤더니 그러니까 첨가물의 안정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뭐뭐를 통해 이루어지며 발생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이 얘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위로 올라가면 바로 3문단에 있었잖아. 근데 여기 1번, 2번, 3번에 나오는 그 용어들이 전부 다 3문단에서 나오는 걸로 끝났어. 그치? 그러니까는 일단은 잘 찾아야 되고 어디에 있었는지를, 사실관계를 잘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잘 찾았을 때 각각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연결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1번에 들어갈 거는 용량 반응 곡선, 부작용, 그 다음에 허용 농도,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문제를 약간 맥락을 좀 다르게 만들어서 좀 파악이 어려웠을 수 있는데, 마지막에 판단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식품군별로 설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문단에서 지문에서 얘기했던 순서는 그건 아니었지. 그러니까 허용 농도를 따로 설정하고 있다라고 해놓고 나서 쭉 설명을 하고, 하지만 판단이 어렵다 이렇게 끝났던 거였는데, 마지막 3번에 들어갈 허용 농도 부분은 조금 찾았을 것 같아. 그치? 그게 좀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 좀 인과관계가 살짝 달라져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반응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얘기해줄 두 번째 지문, 1번 지문이었고, 2번 지문. 여기서 얘기해줄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관계를 보는데 이 특정 용어를 체크하면서 읽어놓으면 좀 도움이 될 거야. 특히 문단에서, 그 지문에서 새롭게 정의하는 말이 있지. 새롭게 정의하는 말이나, 이거 이따가 다시 또 반복해서 얘기할게. 새롭게, 그러니까 정의하는 말, 애초에 정의하는 말이 있는데, 이 정의하는 말 말고도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라고 하면은 그 인간들이란 말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근데 그 문장에서나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들의 의미는 다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새롭게 정의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어. 이게 결국에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면 돼. 결국에 국어에서는 지금 단답형으로 나오잖아. 두 가지 형태야. 첫 번째는 어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문장을 찾아라고,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형태는 단어를 넣어라야. 그치? 근데 그 단어를 체크를 안 하면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정의하는 거는 약간 생소한 용어 있지. 생소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너희가 잘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미 알아. 이미 아는데 새롭게 정의하는 것도 다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그치? 그 세 번째 문제로 가볼게. 세 번째 문제로 가면은, 이왕 박지원 주장, 이거 뭐 비교 대조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거는 애초에 지문이 워낙 짧아서 찾고 뭐 이럴 건 없어. 그치? 근데 여기 그 정의, 그 표에 보면 정의, 독서의 과정, 이런 거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고. 그치? 이거를, 그러니까 다 봐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수능이야. 수능은 종합적인 흐름을 다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어디에서 설명했는지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냥 독서의 목적이랑 강조 요소 부분이거든? 거기에 집중을 해서 찾았어야 된다. 그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기로 할게. 넘어가봐. 나는 이제 문제 4번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4번 문제도 역시 너희가 실제로 스툭스완 이제 찾아보면은 지문이 훨씬 길어. 근데 일단은 구조를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좀 서로 다르거든? 독서랑 문학에서 지문을, 그러니까 변형시켜서 출제하는 원리를 좀 설명을 해주면, 문학은 변형을 시킬 수가 없어. 그치? 근데 수능이랑 약술이랑 완전히 다르지. 수능은 EBS에서 특수화에서 나왔던 그 부분을 출제하지 않아. 그치? 그 작품을 낸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 줄거리를 알고 인물 간의 대립관계나 뭐 중요한 갈등 요소들을 다 파악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약술론술은 그 지문에서 그대로 내거든? 수특수안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그 부분 익히면 돼. 근데 특히 문학이 유리한 거는 여기에서 생략이 있을지 몰라도, 지문을 좀 잘라? 생략이 있을지 몰라도 변형을 시킬 수는 없다고. 작품을 어떻게 변형시켜?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요소들을 그대로 파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문학에서 특히 잘 나오는 부분은 내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근데 미리 얘기를 하자면, 표현상 특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표현상 특징. 그거를 좀 생각을 해놓으면 되겠다. 이 독서 부분은 지문 자체로 좀 변형을 시켜. 그러니까 이게 생략도 있지만, 변형도 있다고. 생략도 있지만, 변형도 있다. 수능에선 거의 연계율을 좀 느끼기 힘들 거고, 그치? 나온다고 하면 소재 정도가 비슷하게 나오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수능 약수 차원을 봤을 때 수능에서에 대한 얘기는 뭐 오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약술 쪽에서 본다라면은 약술 쪽에서는 생략도 있지만 변형도 있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챗GPT한테 약간 시킨 느낌? 이걸 좀 요약해줘?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원래 지문에서 있었던 어떤 대조관계나 비교 요소들 있지. 그런 건 그대로 지문에 다 녹아서 살아있거든. 그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 그치? 그래서 여기 이 문제 4번에서 특히 강조해주고 싶은 게 이 부분이야. 특정 용어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문맥 안에서 새롭게 정의한 단어에 대해서 신중하게 살펴봐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 결국에 읽을 때 지금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보기로 한번 가보자. 보기로 가서 바로 파악을 해볼게. 연수 잘 따르고 있어? 괜찮아? 일단 난 이거 잡았으면 문제 푸는 거 엄청 쉬웠을 거라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미 공부가 돼 있었던 사람들은 뭘 해봤을 거냐면은, 이거 이렇게 대립 요소가 두 가지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 여기 두 번째 단락 봐봐.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인간 행위자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인간 행위자랑 비인간 존재들을 서로 비교하고 있지. 그치? 근데 그 밑에 가면은 다시 세 번째, 네 번째 좀 내려가면 인간들이랑 지구 생활자를 비교를 하고 있어. 그치? 근데 나 이제 읽을 때 대립 요소는 이렇게 너희가 체크를 해놨을 거란 말이야. 이것도 체크 안 했으면은 문제 잘 안 읽고 있는 거야. 그치? 기본적으로 여기 어떤 이양 대립적인 요소들은 체크를 하면서 읽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인간 행위자랑 비인간 존재를 체크를 했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인간 존재들 이렇게 두 개를 봤을 거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인간들이랑 여기서 지구생활자 이렇게만 체크를 했었으면은 약간의 실패야. 왜냐면 너희가 이미 지문 정리할 때 이건 이제 정리가 돼 있었어야 돼. 어떻게 정리가 돼 있었어야 되냐면은 인간 존재, 인간 행위자랑 비인간 존재들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비인간 행위자 안에서 인간들이랑 그 다음에 다시 또 지구 생활자가 이렇게 구분이 됐던 거였거든. 그치? 이거를 현장에서 읽으면서 파악을 하는 거는 수능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약술에서는 이게 대립적인 요소들이 어디에서 대립됐던 건지를 미리 잡아놔야지. 그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쉬워지는 이유가 이게 A인 거야. 인간들이. 그치? 그 다음에 지구 생활자가 지금 B인 거잖아.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으면은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이렇게 순탄해진다는 얘기야. 그치? 요 대립, 응? 반대로 썼나? B에. 이렇게. 그치?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순탄해진다. 그치? 그래서 대립적인 요소들을 미리 파악을 좀 해놓고 들어가기. 그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1번에 들어갈 거는 이제 인간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좀 어렵긴 했는데, 내가 이제 2번 관련해서 혹시 기후변화라고 쓴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 그치? 기후변화를 쓴 사람들이 있을까? 혹시 쓴 사람 있어? 기후변화라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에다 표시를 해놓냐면은 그 문제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에 표시를 해놔야 돼.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그치? 그걸 놓치면은 이 문제 틀릴 수밖에 없어. 나는 맞췄다 생각하는데 틀리잖아. 그치? 기후변화란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 아닌데, 이 제시문에서 찾아서 쓴 건 아니라고. 그치? 그러니까는 반드시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라는 말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문제 되게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얘기하는지, 부분이라고 얘기하는지 그것도 보고,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온지, 보기에서 찾아 쓰시온지도 잘 보고. 그치? 그거를 꼼꼼하게 보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어. 그래서 파국이란 말 찾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렸을 것 같다. 맞지? 그 다음에 3번에 들어갈 행위자라는 표현은 사실 여기 있었거든.
첫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줄에 행위자라는 말 뒤에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라는 말이 있지. 그치?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반대로 여기 그대로 표현이 지문에서 나와 있었어.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서 풀었던 건데, 근데 너희한테 조금 주의를 줄 점은 뭐냐면은 이거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표현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도 있어. 바꾸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표현을 내가 쌩으로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는 좀 위험해. 위험한데 그래도 있는 거면 땡큐하고 봐야지. 그죠? 그거를 찾을 수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기로 하자. 그치? 그래서 결국에 3번, 4번에 들어갈 부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였고, 내가 봤을 땐 국어 6문제 중에 이게 가장 어려웠어. 가장 어려웠는데, 어려웠던 이유는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 딱 하나야. 이거,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한 문단에서 나왔어. 그치? 한 문단에서 다 그냥 단어를 잡을 수 있게끔 출제가 됐거든? 근데 이거는 약간 종합적으로 여러 문단에서 답이 나왔었어. 그치? 그러니까 그 구조를 전체를 보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봐. 이제 자연계 기준으로 국어 6문제고 인문계 기준으로 국어가 9문제인데 왜 만약에 지금 6문제 중에서 5문제 정도는 맞고 들어갈 실력이 안정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그치? 그럼 나머지 9문제 수학에서 여기에서 뭐 부분 점수 맞고 어떻고 한다 하더라도 이 6개 정도 맞을 수 있으면은 이거 지금 합격권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수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국어를 계속 강조를 해줄게. 국어가 안 되면 그러면 왜냐면 수학에서는 같이 틀리는 문제들 대부분 같이 틀려. 어려운 문제 같이 틀린단 말이야. 그치? 근데 국어에서는 명백하게 차이가 생겨. 공부를 한 만큼 결과가 나오니까 오늘 뭔가 시험을 보고 나서 나 이런 지문 읽었던 기억 잘 안 나는데 나긴 나는데 좀 희미하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부터 해서 나머지 시험 추석 끝나고 뭐 수능 끝나고 나서도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시간 더 있기도 하잖아? 물론 그 전에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는 국어 좀 잘 해놓기. 5문제, 최소한 5개에서 5.5개 정도는 맞아야 나는 합격권이라 생각해. 이거를 해야, 얘를 기본으로 깔고 가야 수학에서 변별력을 낼 수 있는 문제에서 같이 틀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승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장마로 가볼게, 장마. 이제 문학 문제가 2개가 출제가 된 건데, 여기도 역시 보기를 먼저 봐. 보기를 먼저 보고, 특히 문학 문제에서는 이 3어절이라는 표현 좀 잘 나오거든? 그 두 번째 줄에 문제에서 3어절로 쓸 것 이렇게 돼 있었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야. 그치? 외할머니랑 친할머니의 대립구도가 왜 생겼었는지, 뭐, 이제 국군 쪽인지 아니면, 인민군 쪽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생겼던 구조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외할머니 불쌍해, 친할머니 불쌍해 이렇게 하면서 볼 건 아니잖아. 그치? 이미 다 파악은 해놨을 거라고.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문학에서 가장 강조해줄 파트는 그거야. 결국에는 이 표현상 특징이 엄청 잘 나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표현상 특징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원래 수특수 안에 있었어. 수특수 안에 사실관계를 묻는 문제에서 있었던 부분이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내가 이따가 프린트 나눠준 걸로 보여줄게. 어디서 출제됐었는지를 보여줄 테니까 이미 알고 있던 내용, 외웠던 내용들이니까 그대로 확인만 하면 된다의 관점으로 가야 되겠어.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갈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뭐 불쌍한 사람이나 초라한 할멈 하나 이런 것들 위에서 있었던 내용들 찾아서 쓰면 되는데, 이거 좀 이제 정리가 안 돼 있었다라 하면 찾는데 오래 걸렸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여기 그 두 번째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표현상 특징이었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마지막 문제 6번으로 가보죠. 6번도 이거 물론 수능 관점에서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전 시간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그치? 여기서 현장에서 해석할 건 아니잖아. 여기 있는 특히 단어들이나 뭐 여러 가지 맥락들, 주제들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대. 특히 너희가 약술论쓸 시험 직전 있지. 시험 직전에는 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되냐면은 이 표현상 특징이에요. 표현상 특징. 이게 한 문제짜리 문제로 내기에는 제일 그냥 편해. 그러니까 뭔가 논란이 없어.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는 애들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냥 간단한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하나 딱 주고 나면은 그러면 여기서 변별이 바로 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치? 이 문제는 어디에 좀 줄을 치워놓냐면은 여기 문제에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좀 표시를 놓을까? 해당하는 부분?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부분에 강하게 좀 표시를 해줘. 해당하는 부분. 왜냐면은 문장이라고 얘기를 안 했지.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 너희가 그냥 알고 맞췄다 생각하는데 틀릴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은 이제 두 번째 부분이야. 그 대동강 있잖아. 대동강에서부터 해가지고 말을 건가해서 대동강부터 건가까지로 썼으면은 뭐 반밖에 못 맞거나 이렇게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치?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강물에 보태놨어. 그러니까 내가 눈물을 흘려서 강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 물이 마를 새가 없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이게 전체가 하나의 과정이야. 하나의 과정이었던 건데 여기에서 내가 그냥 문장으로 이해하고 대동강이랑 건가를 썼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냥 맞았다 확신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치? 그러니까는 이것까지 세세하게 기억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얘기해준 거 부분이라고 했던 거는 문장이랑 좀 달라. 다른 요소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면 되겠어. 그치? 그리고 여기 과장하여 표현했다. 그냥 양적 표현, 이번에 끝나지 않는 이별의 슬픔을 과장된 양적 표현을 했다. 이런 말들 결국에 다 표현상 특징에 대한 얘기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머릿속에 딱 받고 있어야 돼. 그치? 각각의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기로 하자. 뭐, 이 국어 관련해서는 두 번째 모의고사 보고 나서 또 설명해 줄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보기로 할게. 그리고 내가 나눠준 프린트로 한번 잠깐 가볼까? 프린트로 가서 이 프린트는 같이 다시 풀어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원본 있지. 수특수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사용 설명서에 있는 내용 일부 그리고 뭐 일부는 이제 인강 선생님 거 조금 갖고 와서 이렇게 내가 공부 방법을 잠깐 얘기해 주려고 갖고 온 거거든? 요거 한번 봐볼게. 그러니까 보면은 잠깐만 내가 필기해 놓은 게 없어졌네. 여기 있다. 일단 여기 1번부터 4번, 3번, 4번 그 두 번째 쪽에 3번, 4번 한번 봐봐. 3번, 4번 보면은 그냥 아예 묻는 게 달라. 그치? 3번, 4번에서 별로 이제 지문에서 물었던 내용이랑 실전에서 물었던 내용은 좀 달랐거든? 그러니까는 결국엔 뭐냐? 이 보기가 중요하다고. 보기 잘 보고 나서 문제 푸는 거를 생각을 해라. 이게 내가 얘기해줄 요소인 거니까 그냥 묻는 것이 다른 뭐 요 정도로 그냥 써놔도 될 것 같다. 그냥 과감하게 써놔. 어차피 이거 공부할 일은 없을 거니까. 그리고 다음 쪽에 그 식품 첨가물 지문으로 가보면 이건 지문을 엄청 많이 줄였어. 그치? 지문을 많이 줄였다라고 하는 요소를 뭐 보고 이것도 역시 문제에서 그러니까 원래 원본에서 뭘 물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빨리 찾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놓고 가면 되겠어. 그치? 그 다음에 그 주자 관련한 내용 나온 거는 역시 글을 변형시켰거든? 내가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약간 챗GPT한테 뭐 실제로 챗GPT한테 시킨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글을 뭐 반으로 요약해줘?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 주장의 핵심은 그대로 살아있어. 이 문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치? 그리고 특히 여기 이 사용설명서 부분 있잖아. 조선시대 학자들의 허심의 독서관에 있는 그 사용설명 부분 조금 가다 보면은 그 선생님의 만점 구조도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 글의 핵심을 내가 머릿속에 정리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꼭 좀 봐놔야 되겠다. 이게 문제로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왕의 독서관과 실학자들의 독서관이 어떻게 다른지는 머릿속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그렇게 되어 있어야 어떤 글을 훨씬 원활하게 읽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 그 다음에 그 울리히백이랑 브리노, 라투르 나온 이것도 보면은 그 가지문은 아예 빠져져 있어. 가지문은 아예 빠져 있고 나지문만 요약한 거거든. 그러니까 글의 생략 플러스 변형 구조로 문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돼. 그치? 내가 오늘 계속 이 국어 관련해서 해주는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가 그냥 계속 문제 지문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뭐 관련한 사실관계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통해서 거꾸로 원래 지문이 어떻게 됐었나 더 살펴봐야 돼. 그렇게 되어야 변형 요소가 보이고 어디를 중심으로 봐야 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공부를 하고 갈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치? 이렇게 정리를 해봐. 그래서 여기 뭐 내용들 쭉 넘어가 보고 장마로 가보자. 장마에 가보면 어디서
어디서부터 있었냐면 불쌍한 것 여기는 똑같아. 문제 출제 구조가. 그치? 똑같은데 그 뒤에 가면은 아니 거기가 하면서 그 C 부분 있지. 오른쪽에 C 부분 거기부터는 빠져 있어. 그치? 그러니까는 일부 생략 하면서 나와 있는 건데 내가 여기서 보람이 있었어. 이거 뽑아 오면서 왜 보람이 있었냐면은 2번 문제 한번 봐봐. 2번 문제 넘겨서 2번 문제 보면은 2번에 1번 불쌍한 사람, 초라한 할멈 하나와 같은 표현을 통해 외할머니에 대한 나의 주관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거 그대로 문제로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는 문학 문제는 변형이 힘들어. 변형이 힘드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묻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표현상 특징, 문제 그대로 출제돼 있었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치? 그리고 3번에 보면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이라는 표현을 통해라는 말이 있잖아. 이것도 그대로 문제로 출제됐지. 그런 구조들을 좀 미리 생각을 해놓으란 얘기야. 그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그 다음에 넘어가서 소춘향가랑 나머지 이제 고전 시가에서도 뭐 다 갖고 온 게 아니지? 근데 송인에서 이제 갖고 오고 했는데 이거 제일 끝에 31번 봐봐. 31번 제일 끝에 31번이라고 생각. 31번에 5번 한번 봐볼까? 31번에 5번 선지 읽어보면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다 들어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받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특수 안에서 표현상 특징이라 아니면 문제에서의 어떤 그 현대시도 좋고 메인적으로,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중요했던 포인트들은 다시 정리를 해놔야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좀 만들어 놓도록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수학으로 넘어갈게요. 수학은 어때? 시간이 좀 부족했어? 윤서 좀 어땠어? 괜찮았어? 좀 부족했어? 괜찮았어? 다행이네. 이제 문제 8번에서 7번, 8번 같은 문제는 난 왜 낸다 생각하냐면은 그냥 약간 실수 걸러내기 좋은 문제들이야. 그치? 기본적으로 밑조건을 8-n이 0보다 크다랑 1이 아니다 둘 다 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문제를 틀리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 7번 같은 거 실수 요소 정확하게 체크해 놓고 문제 8번도 마찬가지지. 뭐 각변환 공식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막상 하면은 자꾸 실수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천대 입장에서 실수가 아니다라는 거야. 이거 이제 충분히 연습하고 왔어야 되는데 너희 또 틀려? 할 수 없지. 약간 이런 마인드라고. 그치? 그러니까는 딱 학생들이 많이 틀릴 만한 요소들에서 쉬운 문제들을 낸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안 나도록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봐. 그치? 그리고 문제 9번 같은 거는 거의 교과서 문제잖아. 교과서 문제인데 근데 이런 걸 이제 이 호 부분을 L이라고 잡지 않으면은 문제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 이거 지금 여기 R, L 이렇게 돼 있다라 하면은 이거에서 이제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넓이는 2분의 1 RL 이렇게 하나 쓰는 거고 그 다음에 R 두 개인 거니까 2R 플러스 L 이렇게 한 게 5R이다. 또 이렇게 써버리고 나면은 그래서 L은 3R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하면은 그냥 이제 R, L 나오면서 정답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그치? 근데 요거 미지수 같은 거 도입하는 건 이걸 근데 뭐 이제 와서 꼭 알고 있어라라고 얘기하기보다도 그냥 기본 교과서 개념이야. 교과서 개념이니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느끼는 바는 뭐냐면은 수학 문제 풀 때 이제 학생들 실력별로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되게 많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 문제를 맞췄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하면은 어떤 풀이를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냐면은 왜 그 해설지를 꼭 참고해봐. 문제 10번이나 11번, 12번 같은 거 있잖아. 해설지를 참고해보면 이거 있잖아. x 3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써가지고 여기다가 막 다 대입하고 개수 비교하고 하는 형태의 해설들이 다 깔려있거든. 수특에도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리고 실수의 요소가 좀 높으니까 알고 있는 바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하라고. 그게 안 보이면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그치? 이렇게라도 푸는 게 맞는데 보일 때는 거침없이 너희가 배웠던 것들을
수능 관점에서 배웠던 거를 연결을 시켜. 그 해설지에 증감표 있지만은 증감표 안 그려도 돼. 그리고 이제 아예 채점하시는 분들한테 나도 다시 이제 자문 받고 했거든. 그러니까 증감표 안 해도 되니까 일단은 답이 맞아야 돼. 답이 맞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극한이 존재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 이거 알고 있지? 그렇게 됐을 때 여기다 바로 대입을 해보면 10번 문제야. ft 플러스 그 다음에 f2-t가 0이다를 봤을 때 이거 생각할 수 있으면 엄청 유리해. 그러니까 1,0대칭인 거거든 이거. 이렇게 잡을 수 있겠어? 여기 양쪽을 2로 나눠서 보면 요게 의미하는 게 x는 1에 대한 선대칭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이 부분은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이거? 1,0에 대한 점대칭을 의미한다. 그치? 그렇게 된다라면은 얘 바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은 fx는 x-1의 삼승 플러스 a 곱하기 x-1 그냥 이렇게 세우면 돼. 원래 원점 대칭인 함수를 x는 1만큼 평이동 시켰다 관점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원점 대칭이네. 원점 대칭이는 뭐야? 3차, 1차만 있고 2차 상수항은 없겠지. 그치? 원점 대칭인 애를 1만큼 x방향을 평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쓴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치? 이 상황에서 f'1은 3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그냥 3이란 얘기야. 얼마나 쉬워 이렇게 가면. 그치? 근데 너 해설지 보면은 엄청 개수 비교하고 이거 지금 다 써가지고 시간 많이 걸리게 돼 있어. 시간 차이가 내가 봤을 땐 3분 이상 날 것 같아. 3, 4분은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뭐 현장에서 바로 떠오를 수 없다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평소에 수능 모의고사 공부를 할 때 이런 요소들까지 좀 익혀놓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치?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11번도 가보는데 이거 이제 많이 봤던 극한이지? 무한대 0 플러스에 대한 극한, 그 다음에 무한대에 대한 극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11번 어땠어? 마무리가 좀 잘 안 됐어? 이거는 좀 같이 풀어볼까? 일단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했겠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서 리미트 그 다음에 t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서 그 다음에 t 4승분의 1하고 이 부분에 ft를 쓰고 요게 2다 이렇게 했으면 물론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괜찮아. fx는 ex 얘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될까를 봐야 하는데 ex 4승으로 시작하겠지? 그치? 여기에다가 뭐 뒤에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근데 d는 쓰지 말자. 우리 그 f0은 0이라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써놓고 생각해 볼게. 근데 실제로 이제 이 계산에 a, b, c를 다 개수 비교할 필요는 없어. 일단 써놓고 한번 가보자. 왜냐면 이제 수학은 어쨌든 그래도 이게 수리논술은 아니다 하더라도 단답형은 아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중간에 요소들을 보는 점수를 매기는 요소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일단 써놓기로 해볼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결국에 이거는 이렇게 정리가 되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그 다음에 위에는 fx에서 백인데 이 안에 들어갈 애가 이미 결정이 돼 있어. gx가 뭐라고 했냐면 우함수인데다가 g형은 1이라고 했잖아. 근데 2차 함수래.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mx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 mx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넣어줘야 되겠지. 그치? 우함수를 지켜주면서 제곱을 이렇게 좀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이게 얼마라고 했냐면 2라고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지금 봐보면 결국에 여기서 이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 배웠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해보라는 얘기야. 지금 봐보면 이 분자 부분 있잖아. 이 분자 부분이 결국은 몇 x제곱을 시작한다는 얘기야? 2x제곱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다 이렇게 다시 한번 써줄 수 있어야 되겠지. 이거 어떻게 다 개수 비교를 해.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mx제곱 플러스 1에 제곱이 있고 요게 2x제곱 플러스 점점점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 그죠? 그렇게 간다라면은 m값이 몇인지를 바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 일단 fx는 뭐로 시작해야 되냐면은 얘는 2x의 4승으로 시작한 거야. 여기 있었던 거니까 이거 맞지? 근데
m 값이 몇이어야 돼?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1. 어떻게 알았어? 그치. 2x의 제곱이 없어져야 되지. 2x의 제곱이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m 값은 1이라고 바로 결정을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따라서 여기 그냥 바로 전개를 해버릴 수 있겠다. 전개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하고 이 뒤에다가 2에 x 4승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1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얘랑 얘랑 둘이 이렇게 지금 지어진 거니까 남은 게 마이너스 4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건데 조심해야 할 게 내가 지금 잘못 썼지? 이게 아니라 fx는 2x 4승으로 시작한 거니까 얘 지금 어떻게 뒤에 붙는지 모르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된 거야. 그치? 이렇게 만들었을 때 2x 4승끼리 지어진 건데 여기 2x 제곱이 되려면은 여기는 3차가 어떻게 돼야 돼? 없어야 돼. 그치? 뒤에서 뺀 건데 지금 3차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 a는 0이다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치? b 값도 보이지? b는 몇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여기 2야. 여기 이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야. 그럼 몇 x제곱? 6x제곱. 이렇게 볼 수 있다. 6x제곱으로 시작한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cx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막 개수 비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훨씬 쉬워졌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f1이 9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9다라고 하면 이제 식값이 1이 나오면서 정답이 나오는 상황이라. 그치? 이렇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해놔야 되겠다. 그치? 그리고 애초에 다 수특 문제야. 수특 수학 문제인데 이거 안 풀어본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어. 왜냐면은 레벨 3에서는 안 나오거든. 레벨 3에서는 안 나왔고 레벨 2를 좀 잘 봐야 돼. 어려운 문제는 레벨 2까지 나오니까 레벨 2 문제를 좀 반복해서 봐야 되는데 못 풀겠다라고 하면은 나 진짜 공부 안 하고 있다라고 지금 거의 엄청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남은 기간에 충분히 역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진짜 헛희망 주는 거 아니니까 제발 좀만 열심히 해봐. 나머지 12, 13, 14, 15에서 보면은 12번 해볼까 아니면 넘어갈까? 은서 어땠어? 12번? 괜찮아? 이거 뭐 손풀이 필요하면 내가 손풀이 또 올려줄게. 이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줘. 근데 12번은 (1과 2에서) 극한과 연속 함수값이 같다라고 해서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이지. 그렇게 접근을 해서 갔었으면 됐었을 것 같고 13번도 괜찮지 않아? 13번? 그치? 13번 A 값이 2개 나오잖아. 근데 이제 하나는 극소가 아니라 이제 극대가 나와서 뭐 모순이다 이렇게 잡고, 그치? 극대가 아니라 극소가 나온다 해서 모순 잡고 다른 하나는 정답 상황이고 이렇게 찾았으면 됐을 것 같다. 그치? 그리고 뭐 14번 같은 문제는 주의해야 될 문제지. 여기 움직인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속도가 플러스 부분인지 마이너스 부분인지 구간 나눠서 적분하는 거 있잖아. 그 기본적인 것들을 까먹지 말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 맞지? 15분 하나만 더 정리하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 여기서 뭐 이렇게 삼각형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이 이렇게 그치? 돼 있고 이쪽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건 좀 너무 심하네. 좀 조정을 할게. 그래도 비슷하게 그려야 되니까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잡아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좀 약간 반땡의 느낌이 나.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 OAB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했잖아. 그치? 조금 해설지 풀이가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냥 내가 한번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게. 조금 많이 다른 거 아니면 조금 달라. 이 S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9분의 28.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전체 삼각형의 넓이지. 그치?
그치? 왜냐면 여기 B의 좌표가 9분의 26, 그 다음에 9분의 28을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6이라고 얘기했지? 여기 미리 K라고 잡아볼까? 이렇게.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9분의 28 맞지? 이렇게 잡은 거. 그 다음에 이제 2등분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얘를 구할 때 지금 어디 구하는 거냐면은 여기 구해야 되는 거야. 여기. 그치? 그러면은 전체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요 웅덩이를 빼주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는 넓이 공식이라는 거 보여? 넓이 공식으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되겠지. 그치? 여기 넓이 공식으로 생각한다 하면은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잖아.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얘는 y는 ax제곱이었지? 이렇게 본다 하면은 여기 요 좌표를 k, ak 제곱이라 쓸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나면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6 곱하기 ak 제곱 이게 지금 전체 삼각형의 넓이인 거고 그치? 요 반땡한 삼각형 넓이 여기에서 빼기 웅덩이를 빼줘야지. 빼기 웅덩이 6분의 하고 최고차의 개수는 a 거기에 k 3승이다 이렇게 뺀 게 3분의 14다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는 상황이라고. 그치? 그 다음에 a랑 k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더 필요한 거잖아. 근데 그건 이제 여기 있었지. 요 직선 위에 점이 k, ak 제곱이다. 요걸 지금 써주면 되는 건데 숫자가 좀 복잡해 보였는데 여기 기울기를 구해보면은 9분의 26 빼기 6 그 다음에 9분의 28 빼기 0 요렇게 그치? 그러면 9분의 36 마이너스 10 잘못 썼나? 94 고마워. 54 9분의 26 빼기 54니까 20 마이너스 28 위에는 9분의 28 여기에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마이너스 1이 된 거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설마 얘를 갖고 오는 사람은 없겠지? 요거 그냥 갖고 오면 되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그냥 이렇게 정리한 게 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k랑 ak를 제곱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ak 제곱은 마이너스 k 플러스 6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식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를 틀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는 미리 연습을 해놔. 양변에다가 6 곱해보면 되겠다. 6 곱해버리면은 여기 18a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k 3승 그 다음에 6 곱하면 28 이렇게 식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ak 제곱 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 k 플러스 6을 그냥 한꺼번에 넣어버려. 이렇게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는 ak 제곱이 이미 있던 거니까 k 곱하기 마이너스 k 플러스 6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된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하고 나면은 k에 대한 식으로 정리됐으니까 바로 계산이 마무리될 수 있겠지. 그죠? 그리고 쓸 때 이건 그래도 약술이긴 하지만 논술이긴 하니까 이런 건 좀 써주는 게 감점을 안 당하는 요소가 된다 볼 수 있겠어. 이거 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24k 플러스 80은 0인데 kk 하고 그 다음에 여기 24 마이너스 깔렸지? 그러니까 k는 이제 4라고 써준 다음에 이런 표시를 왜냐하면 하고 이 9분의 26 k 6보다 그러니까 이 값이 k 값이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요거보다는 크고 x 값이 얘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조건을 써주면서 자연스럽게 20은 빠져야 된다. 요 정도는 좀 서술을 해주면 좋겠지.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보면 되겠다. 그치? 진짜 레벨 3 문제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 시간만 주면 다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시간 아끼는 두 가지 팁을 핵심적으로 준 건 그거였어. 국어는 충분히 들었지? 그 영상도 올려줄 테니까 못 들었으면 다시 봐.
이미 공부를 충분히 한 상태여야 되고 보기 먼저 읽고 나서 문제 풀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문단에서만 나올 때도 있으니까 잘 찾아서 문제를 풀어라. 제가 지문마다 얘기했던 요소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 놓고 수학은 그냥 좀 우리 배웠던 대로만 하면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해설지 풀이도 뭐 참고는 하되 알고 있는 것들 잘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도록 하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회를 풀 건데 풀는데 나는 너희를 좀 한 명씩 부를게. 불러서 좀 구박을 할 테니까 구박을 받아.
시간 더 쓰면 진짜 안 돼. 30분 넘어갔거든. 그러니까는 국어 공부 부족하다는 생각을 꼭 오늘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정리가 부족한 걸 수도 있는데 문제 푸는 방식이 내가 오늘 알려준 게 바로 적용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는 역시 2회 풀면서 어떻게 좀 접근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일단 답 한번 맞춰봐. 지우는 동안에. 그러니까 합격하는 친구들 이제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은 약술로 좀 공부 안 했던 친구들이 3회독 정도? 그 다음에 많이 한 학생들은 5회독에서 정말 지독하게 푸는 사람들은 뭐 10회독까지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수특수한.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여기가 알고 있어야 될 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수특수한이 아니라 이 문제는 평가 문제야. 올해 평가한 6월 모의고사에서 갖고 온 지문이라고 보면 되겠어. 그러니까는 특히 올해 작년 정도 평가한 문제는 다시 좀 이렇게 확인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부터 보라고? 보기를 먼저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치? 근데 당연히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한 제기 부분은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지. 특정 시각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한 건데, 뭐 학생을 찾아가서 어차피 학생을 몇 번 말 안 했잖아. 그 중에서, 그런데 하면서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인증샷이 보여주기 행위이기 때문에 라고 한 부분부터 무엇일까요?까지 이거는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적 표현을 했는데 활용해서 자신의 장점, 근데 지원자가 자신의 장점을 강조한 거는 읽어봤으면은 기억이 날 거라고. 그치? 마지막에 어필했던 부분이 있었잖아. 거기를 체크를 하면 되겠고, 설마 뭐 비유적 표현인가를 고민했지는 않았겠지? 성실하면 되면서 무슨 비유야? 이렇게 얘기하면 비유가 뭐야? 뭐 직유, 은유 이런 거랑 비유랑 어떤 관계 있어? 그건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선배님,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뭐지? 비유는 전부 다 표현법들 포괄한다 생각하면 돼. 직유, 은유, 의인, 뭐 화류, 풍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다 합쳐서 비유지. 그러니까는 문제에서 성실하면 대명사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거는 그냥 뭐 인 듯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은유법으로 만들어 버린 거지. 근데 그 뭐 비유적인 표현 자체인지를 헷갈려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지금 아무튼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 그러니까 2번 문제 보면은
이제 회계 관련한 문제인데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약간 생소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단식부기랑 복식부기를 약간 이양 대립적으로 비교를 하고, 그치? 거기에다가 뒤에 나와 있는 현금주의랑 발생주의가 있었는데, 여기 내가 계속 문제를 간단하게라도 확인해 보라는 게 이런 의미였어. 여기 결국에 현금주의랑 발생주의에 대한 얘기들은 문제에서 지금 다루지 않지 않았어? 그치? 뭐 실제로 문자로 연결은 안 됐어. 그치? 그러니까는 읽어보면서 어디 단원에, 어디 단락에 대한 얘기들인가를 자꾸 봐보는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치? 그리고 여기 보면 기장 방식에서 문제 2번 봐봐. 2번에 기장 방식에서 단일 항목이라고 되는 부분 있잖아. 이 단일 항목이라고 되는 부분은 실제로 그 단락을 찾아가 보면 단일 항목이 아니라 그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이거든?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보면은 특정 항목의 증감만을 단순하게 기록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특정 항목이라고 하는 말을 약간 틀어서 이렇게 쓴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똑같은 단어만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어. 그치? 그리고 여기 2번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까도 했던 얘기지? 그러니까 새롭게 정의한 용어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놓으라고. 그 부분은 다시 물어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차 평균에 원래 이런 말은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지. 문제를 안 읽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체크를 했었을 거야. 그렇게 확인을 해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잘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대차 평균의 원리에서 밑으로 세 번째 줄 조금 더 내려가면 기록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재무 상태의 객관적인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여기도 구조를 보면 결국에 같은 단락에서 이렇게 나왔어. 같은 문단에서 출제가 된 거니까 막 멀리 돌아가려 하지 말고 일단 근처에서 다 확인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어. 그치? 비슷한 비교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연결시켜서 가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맞지? 그 다음에 이 문제 3번은 좀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근데 내가 해주는 얘기들 따라오면은 어떻게 풀어야겠구나 감은 좀 잡을 수 있을 거거든? 한번 얘기를 한번 따라와봐. 어디다 줄을 쳐보냐면은 이미 보기에 상세하게 힌트가 다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 자산이 증가한다는 말 있지. 두 번째 줄에 보기 중. 자산이 증가? 근데 부채도 변화했다 이랬지. 부채도 변화. 근데 이게 변화가 올라간 건지 내려간 건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그냥 변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그 이제 첫 번째 확인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문제에서 그냥 같이 통틀어서 얘기해버렸지.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 부채와 자본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부채랑 자본 구조에, 이거는 부채랑 자본, 여기도 역시 부채랑 자본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그치? 근데 이걸 이제 연결시켜서 보면 되는데 허겁지겁 풀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써보면 되거든. 여기 위에 일단 글에 제일 밑에 보면은 차변이랑 대변이 각각의 자산의 증가할 때, 자산을 감소할 때 둘 중에 어느 건지 다 써놨었잖아. 그래. 그치? 그래서 그거를 연결시켜서 보기는 하되 이렇게 한번 써봐. 이거를 결국에 문제에서 얘기했던 말에 핵심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거든? 부채 플러스 이게 지금 자본인 거죠. 그치? 자산은. 그치?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 거니까 이걸 써놓으면 여기 넣을 말들을 엄청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 이렇게 써놓고 나면. 그치? 왜냐면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건 자산 증가지. 1번, 2번, 3번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자산 증가. 인데 오른쪽에 뭐 쓰면 되겠어? 자산이 증가인데 이제 빌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당연히 부채도 증가한 거고 이 자본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따라가 보면 대출금을 상환했어. 그러면 이거 지금 부채가 떨어진 거잖아. 부채가 떨어진 건데 여기도 역시 자본은 그대로지. 그치? 그러니까는 자산이 그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이 뭔가 비례 반비례 관계가 이건 뭐 어차피 비례지? 엄청 그냥 써놓으면 쉽게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그치? 마지막 거 봐보면 배당금을 줬다라고 하는 거는 자본이 감소했다는 얘기야.
회사가 갖고 있는 돈 준 거잖아, 주주들한테. 그치? 그러면 부채에 대한 변화는 없지. 근데 자산이 떨어졌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거를 표를 하나 그려놓으면 넣을 말들을 엄청 쉽게 해결할 수가 있었다고.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는 거야. 문제에서 얘기해준 대로. 현수 괜찮아? 응. 선민이 이거 이해됐어? 문제 4번으로 갈까? 문제 4번에 이제 과학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어디에다 좀 체크를 해놓냐면은 수능 관점에서 중요한 건데 그 세 번째 단락에 뭐 수록이라는 표현이 있지. 그 두 번째 줄에 행성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질수록 항성의 시선 속도는 음수값이고 관찰자에게 다가올수록 시선 속도는 양수값이다 이런 말 있잖아. 그러니까 비례 반비례 관련한 표현은 반드시 체크를 해놔야 돼. 이거는 약술론술이 아니다 하더라도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가만 하나 더 있지. 시선 속도는 행성의 위치에 따라 변한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플러 효과로 인해서 스펙트럼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뭐가 변한다. 이런 인과관계도 다 체크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어. 그치? 내가 얘기해준 대로 이 보기에 있는 부분들을 쭉 따라간다고 하면 뭐 1번에 스펙트럼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거 좀 전에 봤던 부분이지. 시선 속도는 행성의 위치에 따라 변하는데 이게 스펙트럼의 변화랑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1번은 리얼이 될 거고. 맞지?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질량 중심이 항성 내부에 위치하는 거 원래 지금 이게 두 개가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뭔가 얘네들의 중심은 이쯤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다. 그치? 근데 항성이 너무 질량이 커져버리면 얘 평균을 냈을 때 이 안에 지금 들어온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지문의 요지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얘가 지금 너무 압도적으로 커가지고 둘의 평균을 내봤자 이 안에 있는 거야. 그치? 그거를 문제를 읽으면서 애초에 이해를 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항성이 행성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이다. 이렇게 디귿을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3번에 봤더니 항성도라고 돼 있네. 도? 항성도? 그치? 그러면 행성도 그렇지만 항성도 그렇다는 얘기지. 항성도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하게 된다. 이거는 행성이 항상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거는 처음에 했었던 비유를 생각하면 돼. 그 아빠랑 아들이었나? 아버지랑 아들이 손을 맞잡고 서로 돌았잖아. 그치? 서로 상대적으로 같이 돌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 비읍은 항성이 마지막에 주기적으로 관찰자에게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움직임을 보면 이거는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편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글을 이해했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치? 근데 이 부분도 역시 내가 너희한테 사실 제일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거거든? 그 제일 마지막 단락 있잖아.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단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 그치? 이거 열심히 읽어봤자 문제 푸는데 적용이 하나도 안 됐다고. 그치? 그러니까는 문제를 읽으면서 적절하게 연결시킬 연습을 하려고 자꾸 해야지. 수능은 다 나와. 거의 종합적으로 다 나오거든?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여기서도 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내고, 여기서도 내고, 그 다음에 전체의 흐름도 내고, 이런 거 다 내잖아. 그치? 근데 약술론술은 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전체를 다 아울러서 내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런 문제는 많아야 한 문제 정도니까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어딘가를 자꾸 고민을 해봐라. 요거를 좀 기억을 해줘. 그러니까 문제 5번 가보자. 문제 5번에 수군가 봤을 때 이것도 역시 뭐 기본적으로 어떤 인물들의 특성이라든가 뭐 갈등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상태인 거고, 근데 아까 얘기해줬던 게 진짜 유용할 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5번, 6번에 나온 문학 문제들도 다 표현상 특징을 묻고 있어. 그러니까 표현상 특징이 가장 만만하다. 이게 무조건 표현상 특징만 나온다는 아닌데 표현상 특징이 일단은 되게 유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5번에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서 쓰라고 그랬지? 문장이란 말 잘 봐. 문장이라고 했으니까 문장 체크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특정 어구를 반복. 이거 나와 있었지? 또 뭐 엄몰이 바로 뒤에. 내려온다, 내려온다 3번 얘기했네. 그치? 그 다음에 그 비유적 표현 또 나왔네. 비유적 표현이 거기 나라보니 새똥 같은이란 표현이 있었지? 지금 직유법이 쓰였던 거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갈 수 있으면 됐겠다. 그치? 그래서 이 뭔가 수군가의 주제라든가 아니면 인물간들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그치? 그러니까 묻는 것만 정확하게 대답하려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해. 그래야 뭘 잘할 수 있다?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어.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라도 국어를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놔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28쪽에 있는 이 실전모의고사 문제요법 마지막 문제 보면은 이거 누가 모르겠어. 백석 씨랑 그 다음에 병원 이 윤동주 씨랑 보자마자 배웠던 거네 다 지금 파악을 했을 거고 이거 읽고 있으면은 이미 늦는 거라고. 내가 오늘 약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조를 해줄게. 문학 문제는 절대로 읽으면 안 돼. 문학 문제는 이미 너무 많이 읽어서 지겹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이거는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은 지문이 나오는 거잖아. 보자마자 백석 나왔네, 윤동주 나왔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고 여기 결국에 얘기하고 있는 화자의 희망과 의지가 투영된 상징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공부를 제일 얕게 한 사람도 찾을 수 있는 부분이야. 그치? 왜냐면은 이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있거든. 이 표현상 특징이랑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라고 해가지고 뭔가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어떤 상징물까지 그대로 있는 거잖아. 이거를 다 연결시킨 건데 어떻게 이거를 못 찾을 수가 있겠어. 그치? 이게 기본적으로 당연히 최우선으로 갔었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붓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들어가면서 누워있다 들어가면서 금잔 한 포기를 따서 이제 가슴에 얹고 사라졌었지. 그렇지? 그런 부분들 좀 잘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어. 그치? 그러니까 3일 동안 하면서 제발 30분 안에 들어가는 연습 할 수 있게끔 해보고 이 안에 들어가야 돼 국어. 그리고 얘기해준 것처럼 이런 모의고사 뭐 내가 이렇게 더 많이 알아보고 찾아줄 수 있거든. 모의고사 필요하면 뭐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려고 하고 모의고사 풀면서 자꾸 원본 찾아보려고 해야 돼. 원본에서 어떻게 바뀐 건가 보면서 출제 원리 구조를 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봐. 풀고 자꾸 채점만 하고 끝내지 말고. 그치? 남은 시간 동안에 30분 동안에 수학 열심히 풀고 나 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볼게.